자, 이러한 분위기는 바닥의 유세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제 정청래 의원 유세 현장인데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자꾸 올라와요. 네. 이거 영상이 재밌습니다.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야. 아이고 이번 선거 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이야 이거. 아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AI인 줄 알았다니까요, 초반에. 네. 자, 정청래 의원 넉살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바닥에서 인기가 항상 좋아요. 정청래 네. 의원이 등장하면. 또는 지역 선거운동원들이 원래 지역에서는 알바로 이쪽 저쪽 다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세는 이재명인 걸 이제 그 이번 선거운동원들도 다 아는 거죠. 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아까 제가 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진짜 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약간 모이고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모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그냥 갈 길 가는 거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 고상한 표현을 써요. 아. 불청객.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불청은 환영하지 않아요. 불청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역시 드디어 우리가 보수가 하나가 되어서 이 통합된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어제 김문수 뭐 서울 유세도 거의 뭐 태극기 집회 같은 느낌도 많이 나긴 했는데 성조기도 나오고 뭐 태극기도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 수준인 거죠. 뭐 당협에서 동원령을 내렸는데 별로 딱히 호응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안 도와준다라고 하는 아우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있는 진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손 놓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까? 현장 가보면 현장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다행이에요?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상옥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 문병호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빅텐트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빅텐트와 것인데요. 빈텐트 이렇게 된 겁니다. 내란 종식 그리고 지금 비상겸에 반대하는 가장 큰 텐트를 민주당에서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비상겸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맞이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빛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을 옮기거나 혹은 지지 후보를 옮기는 정치인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더라도 그쪽으로 옮겨가진 못하는 모양새이고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김상옥 의원이 이번에 그 민주당으로 가게 된 거는 선전 효과도 상당하고 실제로 유세 현장에도 김상옥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장 분위기도 김상옥 의원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다들 민주당 당원들도 그 지지자들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옥 의원 합류는 아마 당분간 꽤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유효하게 이 빅텐트 효과를 누리는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그 좀 싫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이전 제가 17일이었나 아무튼 뭐 논평에서는 뭐 무슨 나치 괴벨스에 비유를 해가지고 김상우 의원을 그렇게 좀 괴벨스처럼 이제 써먹힐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익 추구형 이동이다. 뭐 그냥 원래 선거 때문에 사인 얘기하더라고. 사인. 늘상 이렇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 저 국민의힘 진짜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왕따 시키고 뭐 아니 탈당하라며 뭐 주밖에 압박하고 할 때도 얹고 이제 와서 막 갔더니 뭐 와 뭐 드디어 뭐 이익 추구형이고 어쩌고 사익이 어쩌고 뭐 안 되는 집인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익 추구하려고 국민의힘에 왜 아무도 안 와요? 거기로 갈 줄은 몰랐다 이런 거겠나 보죠. 뭐 개혁신당으로 갈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거. 개혁신당과 민주당 모두가 이제 김상우 의원에게 러브콜을 나름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김 의원이 좀 고심 끝에 민주당을 고른 거겠죠. 아마 저는 요거는 어쨌든 상징적인 장면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김용남 전 의원이나 뭐 허은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으로 가는 건 사실 그만한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지하는 선언. 선언을 한 거죠. 네. 뭐 입당에 대해서는 뭐 시기를 두고 입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뭐 그것과 떠나가지고 김상우 의원은 이전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들도 있고 본인이 어떤 진정성과 신념들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국민의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를 하고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다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을 때 이 스위치에 대해서
저 사람 철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 지지층 제외하면. 저는 거기서도 약간 결이 다른 게 김용남, 허은하 두 인물하고 그 문병호 전 의원은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문병호 전 의원도 약간 다르긴 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문병호 그 전 의원의 이력을 보세요. 원래 그 출발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돌고 돌아서 개혁신당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석현 부의장도 있습니다. 그래, 맞네요. 예. 이석경 그 결하고 김용남, 허은하 두 인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바꾸는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제가 별로 이렇게 제가 그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이유는 뭐냐면은 김영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수원시장 선거 나가는 그거 관련해서 저격 공천당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공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허은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준석 의원하고 함께 이제 개혁신당을 넘어왔다가 당내 여러 분란이 있었기 이탈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갈등 포인트가 뭐였냐? 비례공천 안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을 옮겼고 다시 여기서 이탈한 것도 결국에는 공천 문제, 본인 자리 문제와 관련된 것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실제로 예를 들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개혁신당이 막 충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당에 도움이 된 적이 있느냐. 이분이 말씀 잘하시고 하니까 여러 군데 방송 스피커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뭐 민주당 스피커로도 큰 차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약간 그런 결이었기 때문에 합류한다고 해서 크게 뭐 갑자기 뭐 여기서 막 왜냐면 효과라는 건 빅텐트 효과라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구나가 되는 건데 그런 결을 좀 안 보여줬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약간 좀 가려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아무튼 뭐 최소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의견 통해드리는 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 신념에 의거해서 정치적 행보를 그은 사람이다. 이 평가는 뭐 같은 것 같네요. 네. 네, 물론 뭐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엄을 겪은 이후에 본인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바뀌었고 그 보수 정당에 대한 본인의 평가들 때문에도 옮겨간 지점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해관계로만 보기에도 어려운 건 바로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이라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잖아요. 여기서 어떤 말 그대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것의 어떤 그 충격파에 따라서 내 생각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결과라고 한다면 그건 존중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잖아요. 과거. 근데 그걸 다시 과거 너는 전에 이랬잖아.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면 사람의 그 변화 가능성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들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만 아는 것이다. 이 얘기는 되겠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이제 합류한 그 건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빅텐트의 입장 그 확장판에서 조금 더 이제 성장 보수 이렇게 보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상이 됐었을 텐데 이병태 전 교수가 들어온다고 뭐 SNS에 글까지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분의 과거 이제 막말 논란 같은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민주당과 결이 맞는 사람인 거냐,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나왔고 결국 약간 이제 보류되면서 약간 좀 붕 떠버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빅텐트 좋고 확장하는 거 다 좋지만 정말로 쓸만한 인재들을 골라받는 것도 좀 중요하다. 요즘 아무나 다 들어오지 말고 약간의 좀 정리는 필요하지 않나. 뭐 오겠다는 분들은 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결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이제 오는 사람 안 먹고 가는 사람 안 잡자. 뭐 이런 주의 있잖아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결국 이후에 어떤 자리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향후 정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그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이냐라는 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그 들어가는 사람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계리 변호사. 아직 입당 확정은 안 됐죠.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문턱에 걸렸죠. 지금 탁 들어가려다. 근데 아까 저기 김재원 비서실장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비서실장 후보 입당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입장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자격심사위원을 열겠다라고 한 거니까요. 서울시당에서 오늘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김계리 변호사 반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입당 환영한다고 문자까지 받았는데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 개인의 입당을 왜 막느냐라는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골치가 아플 거예요. 아니 지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김계리 변호사의 국힘 입당 시도는 기획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그냥 자발적인 걸까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날이잖아요. 윤석열 전 그렇죠. 대통령 탈당을 선언한 같은 날 입당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힌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심하는 거죠.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을 한 겁니까? 뭡니까? 네, 뭐 사실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했던 수많은 기획들이 실패로 판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누차 이제 보수 정당은 이후 당권 경쟁과 보수 재편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개인적으로 유세를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김문수 후보가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구주화 후보의 지지선언 이후의 사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대선 이후의 보수 당권 과도와 보수 재편과 연관돼서 봐야 될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계리 씨의 어떤 입당이라고 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보기만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른바 알박기 자원이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당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기자간담회 질문이 나왔는데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했습니다. 아까 알 수 없다, 모른다, 그거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뭐 했거든요. 사람 속을 어떻게 뭐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뭔가 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 그래도 강제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 때문에 이게 탈당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별로 좀 그런데라는 게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거기에 김계리 변호사 입당까지 겹치고 나니까 윤석열 탈당 효과라는 건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상쇄돼가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골치가 아픈 거겠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고. 김계리 변호사의 기획, 그러니까 입당이니까 입당 기획이라고 한다면 김계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구주화 전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서원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세이브 코리아 분들이 김문수 캠프 가가지고 지지 선언 또 했더라고요. 근데 그 김문수 캠프에서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세이브 코리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런 국민의 입장이 없고. 좀 다른 후보가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후보직 사퇴하면서 지지선언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은 딱히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아까 제가 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조언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진짜 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약간 모이고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모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그냥 갈 길 가는 거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 고상한 표현을 써요. 불청객.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불청은 환영하지 않아요. 불청 얘기 이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역시 드디어 우리가 보수가 하나가 되어서 이 통합된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어제 김문수 후보 서울 유세도 거의 뭐 태극기 집회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나긴 했는데 성조기도 나오고 뭐 태극기도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 수준인 거죠. 뭐 당협에서 동원령을 내렸는데 별로 딱히 호응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안 도와준다라고 하는 아우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있는 진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손 놓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까? 현장 가보면 현장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극성 지지자들만 나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후보가 되기 전에 비해서는 물론 초창기에 단일화 전 뭐 강대 단일화긴 하죠.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환호가 올라간 건 맞는데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당 차원에서의 전반적 지지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좀. 대선 후보라고 하기엔 좀 썰렁한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단합된 모습으로 일치단결해가지고 우와 그래도 뭐 질 땐 지더라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도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어차피 지는 거 적당히만 구색만 맞추고 발 빼고 나중에를 좀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들 머리를 굴리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은 후보인데 가려고 했다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필요한 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보 중앙 선대위 차원에서도 약간 지역 당협이나 이런 데서 너무 협조 안 된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 얘기니까 갑자기 한덕수 전 총리는 혹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짜놓고 나타나서 뭐 지원 요소인데 이런 얘기는 혹시 안 들립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죠. 바라는 거죠. 그렇게 기대만? 네, 기대를 하고 있죠.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설득이 안 되고 있다.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매정한 얘기를 많이 해서 현실이 아니, 본인들이 한 뭐 말 있지 동감합니다. 않습니까? 예. 불과 2주 전에 본인이 뽑은 후보에 대해서 알량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뭐 인성이 좋고 훌륭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뭔가라고 하는 좀 뭐 격차가 느껴져서 아찔한데 당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얼마나 이 격차가 아슬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매정했다면 매정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혼밥하고 있다는 썰 같은 것들이 자꾸 돌고 있고 지금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당이. 혼밥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지역 같은데 어디였죠? 뉴스 나왔는데 지역에서 이제
지역 일정을 유세를 소화를 하고 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의원들이 너무 안 왔다. 별로 안 와가지고 거의 약간 혼밥 같은 느낌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당 장악력이 약하다.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2007년 때 정동영 후보 비스무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쯤 정리하면 되는 그때 거죠. 결기라도 있지 않았나요? 정동영 후보가 질 땐 지더라도 그래도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해보겠다 약간 그런 결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으로 모든 결기가 후보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당사자들은 이상, 다 있죠. 뭐 그럼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